는 가격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가격의 원칙이라는 것은 평가 활동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법을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이라는 건 기준이죠.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그 법적으로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그 학문적으로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할 때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 학문적인 용어다는 것,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최유효 이용을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개별 분석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땅을 이용을 할 때 합리적이다라는 거. 합리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법적이다, 법을 어겨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원래 물리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에 보인다는 말은 실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땅을 이용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용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물리적이고, 그리고 이용을 하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죠. 타당성,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개론을 하는 과정에 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익성을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용에서 오는 수익 사이에서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최고의 가치로 가장 좋은 상태, 어떻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이고 타당성을 따져서 최고의 가치인데, 이때 그 최고의 가치는 입장이 누구 입장이냐?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최고의 가치로 이용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인데, 이때에 투기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인정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용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바로 이 최유효 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개별 분석에서 판단을 하는데, 바로 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고 한다면은, 최고의 가치가 되려고 한다면은 물건이 건물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울린다라는 것을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균형 그러면 뭐라고 한다? 물건이,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어울리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균형이죠. 그런데 균형의 원칙을 내부적으로 어울리는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가가 일어나죠. 감가가 일어나는데, 바로 내부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서 나타나는 감가를 우리는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기능적 감가냐라고 하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설계라든가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적 감가고, 이런 문제는 무슨 분석할 때 이걸 판단을 한다? 개별 분석을 할 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총론을 할 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개별 분석에서 기억, 그 다음에 균형에서 기억, 기능에서 기억.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울린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고, 어긋나는 것은 기능적 감가라고 하고, 이 기능적 감가는 무슨 분석을 할 때 판단을 한다? 개별 분석이다. 그리고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을 판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을 하기 위해서 균형보다 앞서서
뭐냐면은 그 내부적인 그 설비 문제가 값어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라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건물에다가 설비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갈 때는 그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기여도만큼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옛날 오래된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상가 건물이 이제 옛날 건물로 4층 건물이라고 하자 이거죠. 4층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 5천만 원만큼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기여도만큼, 값어치의 기여도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투자해서 건물이 1억이 올라갔다면은 기여도가 1억이죠. 그러면 생산비보다 기여도가 크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죠. 이걸 추가 투자의 적부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해서 설비를 만들어서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가격, 기여도. 그래서 생산비보다 기여도가 많으면 설비 투자를 한다 해서 추가 투자의 적부와 관련된 원칙은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서 추가 투자를 하면은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수익이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체증합니다. 그러면 건물에다가 계속적으로 설비를 투자하면은 끝까지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그러지 않죠.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수익이 떨어지는 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수익 체감이다. 수익이라는 건 설비라는 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체증했다가 체감한다. 그러면 이런 그 경계선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집약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집약한계. 이 집약한계라는 것은 다음에 또 배우게 되겠는데 한계 비용과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돈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투자를 해서 오는 수입 이걸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까지 이걸 집약한계라고 하고 그때까지 추가 투자의 한계다 해갖고 수익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그 점을 집약한계고 집약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까지는 이제 그 건물의 값어치가 최고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그 몫을 서로 수익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수익 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을 배분하는데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토지잔여법 그러면은 토지 몫이 남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토지잔여법은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의 순수익에서 건물 몫을 빼면은 토지 몫이 남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잔여법 그러면 토지 몫이 남았다라는 걸 말하고 이 말 속에는 토지 몫하고 건물 몫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서 토지잔여법 그러면 수익 배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해서 부동산의 원칙은 평가를 하는 어떤 방향을 정하는 말인데 여기에 중심에 있는 단어가 최유효 이용이고 최유효 이용을 하는 과정에 건물 안에서 관련된 원칙으로 균형의 원칙이 있고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말이 있어요. 네 가지 말을 제가 기, 균, 수 이렇게 열 거예요. 앞으로 기균수수 기는 기여, 균은 균형, 수는 수익 체증 체감, 또 수는 수익 배분 해갖고 이 기여는 추가 투자의 적부다. 균형은 어울린다, 기능적 감가다, 개별 분석이다. 수익이 체증했다 체감하는 것은 추가 투자의 한계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은 수익을 나누는데
토지 잔여법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은 약간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워하는데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런 말들을 기억했다가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